之前更多的都把大量的精力，然后人力、财力、物力都投入在了塔尖啊，不管是经济层面的还是别的层面的东西。那我们的足球相当于，那场上即便全部都是11个规划球员，我觉得也是完全 OK 的。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패배하고도 태국이 싱가포르한테 2골 차로밖에 못 이긴 덕분에 간신히 정말 기적적으로 최종 예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순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는 최종 예선 진출입니다. 태국과 승무패, 골득실, 다득점까지 다 똑같았는데 그 다음 타이브레이커인 상대 전적이 앞서가지고 2위를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한테 선제골 내주고도 끝까지 잠그면서 한 골차 패배를 택했던 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축구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그런 결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에서는요 무려 18개 나라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6개국씩 3개조로 나뉘어서 그중 각조 1, 2위 팀이 본선에 직행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태국이 싱가포르전에서 한 골을 더 넣거나 한 골을 덜 먹어서 좀 그렇게 3골차로 승리를 했다면 중국은 2차 예선에서 탈락을 하게 됐을 거고요. 이 말은 아시아 18위 안에도 못 드는 팀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빠방하고 또 축구에도 오랜 시간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한데 이거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김희준 기자가 중국전 취재를 위해서 내한했던 중국 축구 전문 기자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 좀 보고 중국 기자 생각을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Hello， 大家好，我叫殷浩南，是来自中国的一位体育记者，所效力的这个公司叫做 Eco 客体。这场比赛对于中国球迷来说呢，其实心态已经相对比较平和了因为大家其实都明确的知道我们国家队和韩国国家队的差距放在哪里，对吧？包括这座球场，它有非常重的这些世界杯的历史和元素在这儿。对于中国球迷来说呢，其实这场的历史意义还是比较重要的，因为02年中国唯一一次进世界杯有一场比赛小组赛最后一场就是在这里进行的所以我们其实是在一个中国队踢过世界杯的球场，要见证他在下一届世界杯预选赛上的一个最终的命运所以我觉得有种种历史意义放在这儿，这场比赛肯定非常重要。但是对于胜负来说，其实尽在人为吧，就是大家只要努力了，最终交代出一个这个结果可能不一定好看，但是如果大家在场上都能够足够的拿出自己的拼劲儿和斗志，我觉得对于国内球迷来说，能够昂着头离开就可以了。简单说一下这个问题，就是我们其实之前这个钱花的不是，就因为足球是一个金字塔的一个建筑。然后呢，可能我们之前更多的都把大量的精力，然后人力、财力、物力都投入在了塔尖然后塔基的建设呢没有完全的兼顾到，所以这就造成呢整个金字塔呢其实是有点倒置的状态。那如果在塔基不牢固的情况之下，上面出了一些问题不管是经济层面的还是别的层面的东西，那我们的足球相当于就是这个书写的这个过程就断了所以你可以对，就是所有的这些问题都不是说一朝一夕造成的它大概是可能是几代人对吧，然后几十年所造就的一个就是我们都不想要的一个结果。那么我们想要解决这个问题，可能要花同样甚至更长的时间再去消化掉比如说这个可能我们可能需要20年甚至30年，然后再慢慢的再去把这些基层的东西给它完善起来可能我们会在若干年之后能够见到这个结果。但是如果我们就是心急就是想见到出成绩的话，那么可能就是刚才咱们聊到的这个规划政策就是影响成绩非常重要的一个因素这个就相当于可能它是一个猛药，就很快会见到成效，但是
可能对于很多人情感上来说是希望都是本土啊，都是我们自己的球员去踢这个比赛，去代表国家队出战。但是我觉得，这些东西都是相互作用的。就如果我们没有一个很相对比较好的一个赛场上的一个成绩，那么这也可能会影响大家对于足球的热情，影响这些金主和投资人对于足球的信心。所以我觉得属于两个工作就属于两手都要抓，两手都要硬，大概是这么一个状态。就大家传统思想还是比较重的一个国家，但是从竞技层面上来说，就是我个人是大力支持这个规划政策。我觉得如果是能够为了让中国队进世界杯，那场上即便全部都是11个规划球员，我觉得也是完全 OK 的啊。但是这个只是我的个人的想法了。而且现在就国内球员在场上的这个，不管是竞技的水平也好，还是这个技术能力也好，确实跟这些规划球员还是有很大的差距啊。就包括我们在联赛当中也看到，就是外援越多的球队，它就是实力会更强啊。今年中超把外援的数量上限放开，可以有同时5名外援来首发，那5外援能够凑齐的球队，就是在国内联赛有更强竞争力。那国家队也是同理的，所以我们确实需要更多的规划球员来帮助中国队，马上提升这个战斗力啊！我个人是非常支持这个政策。基本上这可能从上届进了世界杯之后，这是真的，就从2002年之后，我认为中国队可能就从来没有一个主教练能够是完整的实施他的所谓长远的计划的。就所有人来的一个任务就是2个字，就是救火，救火教练啊！就所有人来了之后，都是因为上一届人成绩完全没有达标，那下一届人上来之后，就是担当一个救急的作用。但是因为这样的操作就导致，反正刚才我们说的这个塔基和塔尖的问题放在这儿，所以很多东西是他们自己职责范围内所无法解决的包括这个像选拔名单啊，布置战术啊，就很多时候可能有很多人都在参与到这个决策过程里面来，主教练只是当中的一环，很多情况就是他们也无能为力啊。就我们也请过很多世界名帅，比如说意大利的冠军主教练马塞洛里皮，但是最终他也没有能够帮助中国队再次重返世界杯。从任期上来说，他其实有很多想要自己实施的计划和想法，但是最终这些想法也没有能够实现。包括现在伊万也一样，他来的时候就是一个救火教练，没有给他任何的前期准备或者这种做计划的这种时间和空间。然后来了之后呢，这几场比赛也是，其实他也是在一个边学边干的这么一个过程但是时间不等人嘛，而且这个确实对于足球这样一个就只认结果的游戏来说，你最终如果达不到一个好的结果，那等待你的也就只有下课就是因为我对这个主教练还是很有感情的，因为他就是我在中国的这个家乡是中国山东然后中国山东的俱乐部山东泰山山东泰山在国内就是在中国俱乐部里面几乎可以说是数1数2的豪门了就是包括像今年的亚冠联赛也是和韩国的仁川联有过交手，这个球队相信韩国球迷也会很熟悉。在2010年的时候，就是伊万科维奇带着山东泰山拿了1次联赛冠军今年带了这个球队的这个标志在这儿。所以我对他，就是他对于我们山东球迷来说，都是一个冠军的一个象征所以包括这次他执教中国国家队，对于这个山东泰山的球员也都非常的看重在球队战术当中也都对他们委以重任。所以不管这次最终的结果怎么样吧，就是肯定他的场上的表现，这个用结果就能说话了，就不用任何人对他再进行什么评价。但只是对于我们个人的情感上来说，就是他始终都是我们的冠军主帅。 야, 월드컵에 나갈 수만 있다면 대표팀 전체가 기아 선수여도 상관이 없다. 야,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나훈한 기자의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중국 축구를 위한 고민에도 공감을 좀 하고요.
근데 중국의 그 축구 전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게 느껴져서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중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랄까요? 결국 축구도 그렇게 많은 돈과 관심과 뭐 이런 걸 그 써도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지 못했던 제대로 된 어떤 구조를 만드는데 보탬이 그런 것들이 다 안 됐다는 이런 한탄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 그런 어떤 저변까지 투자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 당연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중국 축구 부진의 이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주관적으로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성향인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팀워크와 또 자기 희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에 저희 과에 중국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그 축구 팀이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 같이. 근데 영국 친구가 이제 주장이었는데 영국 애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동네 축구를 해도 정말 프로 선수처럼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경기 전에 뭐 하프타임에 선수들 주장이 불러 세워가지고 뒷짐지게 해놓고 뭐 혼내고 뭐 디렉션 주고 정말 진지하게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발 명단에 자기가 없어도 그냥 경기장 계속 있거든요. 같이 응원도 하고 막 하면서 뭐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니어도 뭐 못 뛰면 좀 그 동네 축구인데 안 되게 해주나 아쉽긴 하지만 끝까지 있는데 중국 친구들은 선발 명단에 자기 없으면 갑니다. 4명이 있었는데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국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뭐 중국의 기자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도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물론 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팀워크나 자기 희생에 좀 낯설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 얘기는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없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일자녀 정책을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또래들끼리의 어떤 그런 교류가 좀 많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협업이나 희생이 필요한 그런 단체 스포츠나 또는 여럿이 하는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적응을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구라든가 뭐 다른 구기 종목에서는 성과를 낸 적이 있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데 5명이 하는 종목과 11명이 하는 종목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탁월한 개인 한두 명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원이 많은 스포츠 종목일수록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그 어떤 종목보다도 저변이 넓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고 대표팀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준급의 투자와 규모가 웬만한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만들려면 굉장히 긴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팀으로서 만들어지는 퍼포먼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마추어 레벨과 프로 레벨, 대표 레벨. 예.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개개인이 가끔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고 역설적으로는 감독의 역량이 그만큼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중간한 선수들을 모아서도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팀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니까. 그러니까 11명 가운데 어떤 한둘이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이런 범지구적인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과 희생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특히 해당 분야의 최상위권과의 격차가 이미 상당히 크게 벌어진 게 이제 축구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그 갭을 좁히려면 아주 오랜 시간 정확한 지점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런 어떤 분석과 시도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덜 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도자 육성의 미비인데요. 이거는 국내 상황에도 적용이 일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도자 육성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오는 거 뭐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인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이라고 늘 뛰어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도자를 모셔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수준에서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갭을 좁히기 위한 일종의 좀 더 지름길을 찾는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셔오는 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자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선수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해외 팀에 입단을 시키는 시도를 많이 해왔지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고 자국 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우수한 선수를 뭐 수십 명, 수백 명 길러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성과를 내고 그 투자의 결과물로서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그렇기 때문인지 그쪽 방향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 대신에 대표팀도 클럽팀도 외국인 지도자를 줄줄이 영입을 해서 기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데리고 온 지도자들한테 배우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요. 사단이 와서 지도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냥 다들 왔다 가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그걸 실전에서 풀 수 있게 해주는 기회 제공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보다 선수 시절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감독 선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의 어떤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승부 조작이라든가 불법 배팅 같은 약간 좀 외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DNA인데요. 이거는 제가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혈통이나 뭐 DNA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실 축구 행정 엉망이고 뭐 환경도 탁월하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뭐 차범근, 박지성,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최근에는 뭐 배준호, 뭐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쉬지 않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최대치가 우레입니다. 인구 차이가 얼만데 우리가 중국보다 투자를 더 한 것도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액수 규모로 봤을 때 행정이 뭐 더 뛰어나다? 네, 뭐 중국보다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외국으로 눈을 더 넓혀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 경험도 있는 축구 강호 우루과이 인구가 340만 명입니다. 340만 명. 툭하면 잉글랜드 잡는 최근에 또 잉글랜드 잡았죠. 아이슬란드 인구가 38만 명입니다. 380만이 아니라 38만 명. 모드리치의 나라 크로아티아 월드컵에서 뭐 주는 분도하고 인구 3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라든가 또 언급한 나라들이 또 경제적으로 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정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인구는 적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명이 되는 게 DNA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언급한 나라들이 정말 뭐 축구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이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나 나오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근거를 과학적으로 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송구합니다만 본명 축구에도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이 요즘 귀화라든가 신장 위구르 선수를 대거 발탁을 해서 쓰는 것도 저는 중국 역시 이런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많이 뭐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쩌고. 근데 저 정도 인구에서 저 정도 돈을 퍼붓는데도 정말 최대치가 우레이라는 거는 그걸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월드컵 지역 최종 예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빌대고 이런 걸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왜 축구를 정말 못하는지, 피파가 지금 본선 티켓 48장으로 늘려서 뭐 중국 참여를 기대한다는 우리가 그냥 썰들을 많이 풀잖아요. 근데 진짜 피파 차원에서 이거는 세계 축구의 어떤 그 발전을 꾀하는, 꼭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향후 좀 어떤 축구 발전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파내기 위해서라도 피파 차원에서 이거는 진짜 중국 축구 왜 못하는지는 리서치, 그러니까 분석을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몇백억 써가지고.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답을 안다면, 제가 답을 알 정도라면 이미 해결이 됐겠죠. 그만큼 정말 신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무튼 중국이 최종에서 올라왔습니다. 요즘 축구하는 거 보면 최종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뭐 2차에서는 이제 또 리뉴얼이 되고 제로 베이스에서 최종 예선 하는 거니까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내서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 또 이강인 선수까지 이런 정말 세계 유수의 구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생생할 때 월드컵 본선에서 또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2026년 대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